드라마델리입니다. 수지 마주누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정순정이요? 죽은 정순정 찾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대요? 정순정을 아느냐고 묻는 김마리에게 호구집 주인은 오히려 되물었네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얼마 전 한진태가 포구집을 다녀갔기 때문인데요. 또 누가 정순정 씨를 찾아왔나요? 김마리와 함께 간 장영사가 물었습니다. 포구집 주인은 망설이며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30년 전 실종된 아이를 찾고 있어요. 저는 그때 사건을 담당했던 장영사라고 합니다. 실종 사건이라는 말에 포구집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말은 모른다고 하면서 호구댁은 모든 걸 다 털어놓았죠. 정순정이 자기 이종 사촌 동생이라면서 불쌍한 사촌 조카를 찾는다고 어떤 남자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는 걸 다 이야기해줬을 뿐이라고 호구댁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주더라고요. 고맙다면서요. 장영사 때문인지 호구댁은 돈 봉투 받은 것까지 다 꺼내놓았죠. 바로 그 봉투는 한진태가 손수,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주었던 것이었는데요. 이 전화번호는 뭐죠? 김마리는 봉투에 쓰인 전화번호를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바로 한진태의 번호였으니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 달라고요. 그래서 몇 번 통화도 했어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김마리가 물었지만 호구댁이 한진태 이름을 알리가 만무한 일이었는데요. 장영사는 재빨리 나가서 그날 가게 출입한 CCTV를 구해왔습니다. 보세요. 내 말이 맞잖아요. 호구댁은 자신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장영사에게 큰 소리를 쳤었쇼. 정말 CCTV에는 식당으로 왔던 한진태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순정 씨 이종 사촌 오빠라고 했다는 거죠? 호구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잘못된 건가요? 나는 그냥 그의 이름이랑 지엄마 죽고 성모이 망원으로 갔다는 것까지 다 말해줬는데요. 아마도 장영사가 아니었으면 김마리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 같네요. 성은 이신지 김신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이 우리였거든요. 이제야 김마리는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채우리가 한현우와 똑같은 레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말이죠. 장영사님은 정순정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김마리는 정신을 조금 차리게 되자 장영사에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없어졌던 그날 해들병원 소아과에 현우랑 같은 5살 남자아이 진료가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장영사는 정순정이 예약을 해놓고는 나타나지 않았었다고 했네요. 그래서 정순정을 추적하다 보니 연락처로 남겨놓은 호구집 전화번호가 나왔고 정순정은 이미 25년 전 해들요양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한진태가 먼저 그 내용을 알고 호구집을 다녀갔다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왜 이종 사촌 오빠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사촌 조카를 찾는 거라 속였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한현우일 거라 짐작되는 아이를 찾아놓고도 김마리에게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현우의 방을 치우자고 이제 포기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일까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참, 제가 이 말도 했는데 깜빡 잊었었네요. 호구댁은 얼마 전 식당으로 들렀던 정순정 동네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정순정 아들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아들을 키우고 있더라고 말이죠. 바로 얼마 전 한진태에게 전화를 걸어 그대로 전했던 이야기였는데요. 모든 걸 종합해보면 모든 열쇠는 정순정이 가지고 있었던 게 맞았던 것인데요. 정순정은 1994년 4월 13일 해들병원에서 위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말기라서 손을 쓸 상황이 아니었던 건데요. 요즘처럼
항암 치료가 흔하게 이루어지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약물 치료로 통증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시절이었던 건데요. 더구나 정순정은 경제적인 형편도 좋지 않았죠. 식당에 음식 재료를 가져다주는 잡다한 일을 하고 있던 입장이라 하루하루 살기 바빴던 건데요.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우다가 열악한 상황으로 아이를 잃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던 차에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까지 받게 돼서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건데요. 하필이면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던 그날, 정순정은 죽은 아들이 그리워 소아과에 진료 예약을 했던 것 같네요. 과거 예방접종이나 감기 치료 때문에 해들병원 소아과에 가끔 들렀던 기억이 있었던 정순정은 그냥 울적한 마음에 진료 예약을 해놓고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건데요. 바로 그날 한진태가 한현우를 데리고 소아과로 왔었고 응급실에서 바쁜 연락이 오는 바람에 혼자 대기실에 두고 일을 보러 갔던 것인데요. 한진태가 자리를 비웠던 35분의 시간 동안 보호자 없이 혼자서 대기실에서 놀고 있는 한현우를 정순정이 데리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자신의 죽은 아들과 착각을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요. 길을 잃고 여기저기 방황하며 울고 다니는 상황에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니라 소아과 대기실에 잘 놀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간 거니 그것은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에 속하는 것인데요. 정순정은 죽은 아들의 이름인 우리라는 이름을 붙여 흡사 자신의 아들이 되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있을 때 한현우를 발견한 한진태가 병실로 들어와 당신의 진짜 아들이 맞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한진태에게 아이의 아빠 되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순정이 위안말기였고 위독해서 집중치료실로 갔던 건 맞지만 사망하던 마지막 장면이 조금 찜찜함을 남겼네요. 정순정은 아빠냐고 물으면서 한진태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는 안간힘으로 잡아당기느라 마지막 순간에 한진태의 넥타이에 꽂혀있던 넥타이 핀을 빼버렸습니다. 정순정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었다면 작가가 왜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일까? 의문이 남는 부분인데요. 수지마주누리 드라마에 등장하는 죽음 중에 또 의문의 죽음이 있죠. 바로 채우리 친아빠 고승환의 죽음인데요. 고승환은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고승환은 해들재단 무남동녀 외동딸 김마리와 열렬히 사랑하던 사이였는데요. 그래서 김마리는 자신의 아버지 김영수 박사가 사윗감으로 점 찍어 놓은 한진태와 결혼을 하라고 해도 죽어도 싫다고 하고는 가난한 화가 고승환과의 사랑에 완전 빠져 있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고승환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그 충격으로 김마리는 따라 죽으려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야 자신의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상황에 아버지 김영수는 한진태와 김마리의 결혼을 추진했고 말이죠. 아직은 한진태가 김마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결혼했는지 아니면 모른 채 결혼을 했는지 드라마상 언급이 없었지만 김영수 박사가 죽던 마지막 순간의 대화를 보면 한진태는 모른 채 결혼을 했던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결혼 후 김마리가 고승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한진태가 매우 괴로워했기 때문에 한현우를 잃어버리게 되자 한진태가 일부러 그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김영수는 의심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만일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진다면 한진태는 김마리와 결혼하기 위해 장애물인 고승환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나게 만든 게 아닌가 짐작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마리가 고승환의 아이를 낳았다는 자체가 그렇게도 싫었던 것이고 말이죠. 물론 한현우를 일부러 잃어버린 건 아닌 것으로 일단 드라마는 묘사가 되었지만 의심스러운 건
정순정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한현우 실종으로부터 4년 후 정순정은 한진태의 물음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죠. 해들병원 소아과에서 데려왔다는 걸 한진태에게 실토한 순간 공교롭게도 정순정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필이면 한진태의 옷깃을 안간힘으로 잡아 넥타이핀까지 뽑아버리는데요. 한진태는 의사입니다. 집중치료실에 어떤 의료기구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환자에게 치명적이 된다는 걸 아주 잘 아는 위치에 있는데요. 정순정이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어서 해들병원 소아과에서 아이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말하게 된다면 김마리가 한현우를 다시 찾게 될까봐 정순정의 죽음에 한진태가 뭔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하게 만드는데요. 왜냐면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지금에도 한진태는 채우리가 한현우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죽기 살기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마리가 한현우를 찾게 된다고 해도 자신이 예전에 저지른 일이 모두 드러나지는 않을 텐데요. 다만 한진태는 지금도 김마리와 한현우를 만날 수 없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 마음의 밑바닥에는 자신이 한현우의 아버지 고승원을 죽게 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 부분도 추측이 가능한 일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제까지 워낙 정상적인 사고를 해왔고 아내와 자식 그리고 병원이라도 너무도 정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악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태가 포구집 주인에게 말짱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김마리보다 한현우를 먼저 찾아서 자신이 뭔가 조치를 취하려는 모습은 선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더구나 채우리가 한현우라는 걸 알게 되자 지방의 병원으로 내려보내 김마리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또 일을 꾸미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최선영에게 보여준 친절과 인간미는 철저한 연기였을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모든 추측을 다 엮어서 퍼즐을 맞춰보자면 한진태는 그야말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35년 완벽한 연기를 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한진태가 악행을 멈추면 좋겠네요. 채우리는 김마리의 아들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진수지와의 사랑을 이루게 하려면 당연한 일인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채우리가 한현우로 해들재단의 후계자가 되어야 진나영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며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수지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